2025년 부자 기회 기다렸나요? 놓치지 마세요. 2025년 부자가 될 기회를 기다려왔나요? 놓치지 마세요. 올해부터 예전 습관을 유지한다면 출근하고 월급 받고 절약하고 소비 줄이고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쓸 용기가 없다면 그건 낯선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그들의 빚을 갚아줬지만 그 낯선 사람은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사방에서 펑펑 써버립니다. 최종 결과는 그 낯선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당신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뒤바뀔 것이고 저축만 하는 사람들을 벌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4년간 미국이 발행한 돈을 받았나요?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주식을 사지 못해 폭등을 놓쳤어도 괜찮아요.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미국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매년 4%에서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돈을 달러로 바꾸기만 해도 예를 들어 당신이 일본인이고 모든 엔화를 달러로 바꿨다라면 결과는 당신 자산은 수동적으로 50% 가치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돈을 달러로 바꿔 미국에서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미국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또 담보로 해서 정기 예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지난 몇 년간 미국이 발행한 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올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는 높은 금리 전략을 써서 전 세계 달러를 미국으로 끌어모았습니다. 미국 자산 가치를 올렸죠. 하지만 앞으로 4년, 자, 트럼프 정부는 이 전략을 뒤바꿀 예정입니다. 그는 금리를 낮추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동시에 지출을 늘리고 규모를 확장하며 미친 듯이 쇼핑하려 합니다. 최근 그는 심지어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선언했죠. 그럼 돈은 어디서 올까요?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현재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 주식 사는 데 쓰이고 미국 국채는 아닙니다. 즉 주식을 가진 사람들, 즉 자본가들이 이익을 얻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주식을 팔아 역사상 가장 큰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현재 국고에 약 7조 달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정부 지출이 수입을 1천억 달러 초과합니다. 이 적자 수준이면 국고는 올해 4월이나 5월에 바닥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결코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한 가지 방법을 쓰니까요. 연방준비제도 Fed가 돈 인쇄기를 가동해 달러를 찍고 미국 국채를 삽니다. 이건 2009년에 2조 달러로 일어났고 2020년 트럼프 대통령 때 5조 달러로 돈을 찍을 때마다 유통되는 돈이 많아져. 네,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1,000만 달러 빌렸는데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여전히 1,000만 달러 갚지만 실제 가치는 800만 달러만 됩니다. 반면 당신이 1,000만 달러를 예금했다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80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사라진 200만 달러는 당신에게서 내게로 이전된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고 내 빚을 갚아주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현재 미국은 30조 달러 이상 빚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갚을까요? 바로 이 방식입니다. 당신이 미국 정부에 1,000만 달러 빌려주면 1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지만 그 돈의 실제 가치는 800만 달러뿐, 즉 그 과거 1,000만 달러로 빌라를 샀다면 이제 일반 아파트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돈을 벌고 가만히 두기만 하면 그 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이전되니까요. 힘들게 번 돈을 지키고 싶다면, 이 게임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면, 심지어 기회를 활용해 돈을 더 불리고 싶다면, 사회적 장벽을 넘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유용한 정보 공유할 것입니다. 듣고 잊을까 두렵다면, 시간 낭비라 생각되면 이 영상 좋아요 누르세요. 그러면 플레이리스트에 자동 저장돼 언제든 다시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두가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돈 찍기가 점점 우리와 가까워집니다. 과거엔 15년에 한 번 일어났지만 이제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제 2년에 한 번, 즉 올해부터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국채 T 보주에 어떻게 투자해 돈 벌까? 자,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쳤죠. 자, 경제가 좋을 때 주식을 사야 기업이 많은 이익 내니까 주가 오름, 경제 침체 시 기업이 손실 보면 더 안전한 자산, 예를 들어 미국 국채로 전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 이거는 미국에 돈 빌려주는 투자, 미국이 파산하지 않는 한 돈 돌려받음. 그래서
과거 경제 어려울 때, 다른 자산 가치 떨어질 때, 그럼 미국 국채 샀죠. 미국 국채는 안정적 이자 제공, 미국 국채는 집 화재 보험 같은 보험 자산. 자, 보험 사는 건 돈 벌기 위함 아님. 자산 가치, 보호 위함. 집 화재 시 투자한 돈 전부 안 잃게. 국채 같은 리스크 방어 자산은 자본 보호용. 하지만 15년 만기 미국 국채 가격 보면 지난 25년간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 내 대학 교수님 강의 다시 봐야 할 듯. 경제 좋든 나쁘든 미국 국채 인기. 예를 들어 2020년 시장 가장 혼란스러울 때 미국 국채 이자율 1% 미만. 하지만 가격 사상 최고 140달러, 즉 100달러로 1% 이자율 국채 사면 매년 1달러 이자.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국채 사려 해서 시장 가격 140달러로 오름. 내 국채 사려면 140달러 내야. 하지만 만기 시 여전히 1달러 이자. 즉 140달러 내고 국채 사면 실제 수익률 1% 미만. 투자금 2배 되려면 100년 넘게 기다려야. 이건 어떤 금융투자나 보험보다 낮은 수익. 그럼에도 지난 25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돈 빌려주려 국채 샀죠. 왜? 간단해요. 국채 가치 오를 수 있으니까. 100달러에 사서 140달러에 팔면 제 40% 이익, 즉 지난 25년간 국채 사는 사람은 리스크 방어나 적은 이자 아니고 주식처럼 투기, 국채 가격 상승 이익, 2000년 인터넷 버블 후 연준, 페드, 금리 11번 연속 인하, 6.5%에서 1%로 국채 이자율도 같이 내려 이제 국채 가격 오름. 과거 100달러로 6.5% 이자율 국채 샀는데 이제 새 국채 이자율 1%, 내 6.5% 국채 사려면은 120달러 내야. 그래서 시장 국채 가격 100달러에서 120달러로, 즉 이자율 낮을수록 국채 가격 높음. 2000년부터 미국 저금리 정책 경제 자극, 국채 가격 계속 오름. 사람들 국채 사러 몰림, 팔면 가격 오르니까. 특히 2008년 금융위기 후 국채 가격 가장 강하게 오름. 미국 금리 인하뿐 아니라 첫돈 인쇄 시작. 코비드19 2020년에도 연준 돈 찍고 국채 이자율 1%. 그래도 많은 사람 사려 달려들m. 왜? 미래의 미국 필연적 위기 믿음. 위기 때마다 미국 경제 처리 2가지. 첫째, 금리 인하. 둘째, 연준 대차대조표 확장. 돈 찍어 미국 국채 사기. 즉 정부에 빌려줌. 어떤 방식이든 국채 가격 오름. 국채 가진 사람 팔아 이익. 네 국채 투자자는 종종 레버리지 활용. 예를 들어 1000만 달러 국채 사면 은행에 담보로 800만 달러 대출. 그 800만 달러로 국채 더 삼. 이 과정 반복. 국채 가격 5% 오르면 레버리지로 실제 수익 50% 가능. 과거 국채 살 때. 경제 위기 안 올까 두려움. 위기 없으면 미국 금리 인하, 돈 인쇄 안함, 국채 가격 안 오름. 이건 집 화재 보험 같음. 보험 사는 사람은 집 화재 두려워 아님. 오히려 빨리 화재 나길. 보험사, 큰 보상. 그 돈으로 더 큰 집 삼.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는 집 화재 보험. 과거엔 리스크 방어용. 이제는 돈 벌기용. 이익은 미국 정부 새로 찍은 돈에서. 그럼 이 세상 진실은 왜 미국 정부 돈 찍어야 하나? 왜 경제학은 인플레이션이 좋다고 하나? 사람들 말하길 높은 물가는 경제 발전 신호.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물가 안 오르면 무슨 일? 즉 100만 달러 벌면 은퇴 가능. 50만 달러로 집, 10만 달러로 차, 나머지 천천히 쓰기. 일본 보세요. 물가 거의 안 오름. 삶 안정적. 도쿄 저해 일본 대부분 지역 부동산 장기 하락. 그래서 일본인들 점점 눕기, 생활 수용, 경쟁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삶의 만족. 하지만 문제, 점점 더 많은 사람 눕기 선택하면 누가 일하나? 누가 나라 더 좋게 하나? 일본 경제 지난 35년 정체. 국가관리자 관점. 통화 가치 떨어뜨리고 물가 올려야. 사람들 은행 돈 꺼내 소비 투자 유도. 왜? 한 사람 소비는 다른 사람 수입. 모두 은행에 돈 두면 사회 유통 돈 부족. 사업하는 사람 고객 없고 직원 월급 줄 돈 어디서 사람들 돈 안 쓰면 정부 돈 찍어 대신함. 금리 낮추고 인플레이션 유발. 식비 주거비 비싸게. 지금 돈 써야 강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돈 가치 부족.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소비 투자 유도. 경제, 유통, 시작, 임금 오를 수 있음. 하지만 현실이 이론 같나? 물가 오르면 임금 진짜 오르나? 올라도 인플레이션 속도 따라가나? 15년 전 집 살 능력 있던 사람, 사지 않았으면 지금 몇이나 살 수 있나? 연준 무제한 돈 찍으면 이론상 시장에 돈 주입. 하지만 그 돈 얼마나 당신 손에? 대부분 저금리 대출로 큰 자본가들 우선. 그들은 그 돈으로 주가 띄움, 소액 투자자 유인.
그 후 주식 팔거나 공매도. 안전하게 돈 빼고 낮은 가격 재매수 기다림. 그래서 주식시장은 미국 돈 인쇄자금 끌어들이는 곳. 돈이 주식시장 안 가면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의 가격 통제 불가 수준으로. 동시에 주식시장은 부자들이 노동자 힘들게 번 자산을 그들 주머니로 가장 빠르게 옮기는 도구. 이게 금융 본질. 왜 미국이 금융으로 부자 되나? 이 세상은 새 부 창출 필요 없음. 다른 사람 자산 이전 점유면 충분. 다음 문제는 일본 정부는 세계 최초로 돈 인쇄 추진, 금리 마이너스 0.1%로 낮춤, 즉 일본 은행에 100만 엔 예금하면 1년 후 99.9만 엔, 이자 없고 1000엔 관리비 냄. 이건 모순 아닌가? 금리 낮추고 돈 찍으면 인플레이션 아닌가? 왜 일본은 인플레이션 안 겪나? 이게 이유. 왜 미국 자산 장기적으로 계속 같이 오름? 미국이 속임수. 일본은 그들의 치팅 소프트웨어. 무슨 뜻?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심각, 빚도 엄청남. 너무 돈 많이 찍으면 달러와 미국 국채 무가치. 돈 안 찍으면 아무도 미국 주식 국채 안 삼. 해결법 간단. 치팅 소프트웨어로 일본 금리 낮추고 돈 찍게. 일본 새로 찍은 돈은 미국 자본가들이 초저금리로 빌려 미국 자산 투자. 즉 일본 찍은 돈은 일본 내에 유통 안 하고 미국으로 흐름. 다시 말해 일본이 미국 대신 돈 찍음. 이 치팅 소프트웨어 이해했나요? 그래서 일본 돈 찍고 금리 낮춰도 국내 돈 안 늘고 오히려 많은 일본인 엔화를 달러로 바꿔 미국 자산 투자. 많은 사람 엔 팔아 달러 사면 엔화 가치 하락. 일본 자산 미국인 눈에 싸짐. 돈 일본에 안 머물러 인플레이션 안 겪음. 명확한 패턴. 미국 금융 위기 때마다 일본 자산 가치 오름. 미국으로 간 돈 일본으로 역류. 미국 자본가들 돈으로 일본 자산 헐값 매수. 이때 엔화 가치 오르고 일본 자산도 오름. 미국 자산 바닥 찍으면 미국 자본가들 일본 자산 팔고 미국 투자 복귀. 최근 몇 년 버핏 등 큰 투자자들 이 방식. 왜? 일본 정부 보증. 주식이든 국채든 유동성 보장. 즉 주식 국채 가격 아무리 올려도 팔 때 구매자 없음 걱정 안 해도 항상 일본 중앙은행에 팔 수 있음. 투자 거의 리스크 없음. 하지만 문제 생김. 2020년부터 미국 돈 찍고 국채, 미국채, 새 최고치, 가치 급락, 시작. 5년간 미국 국채 곰 시장, 가치 계속 하락. 국채 이자율 1%에서 5%로. 하지만 사는 사람 점점 적어짐. 왜? 오늘 140달러에 사면 내일 94달러로 떨어질 수 있음. 팔면 손실. 안 팔면 15년 기다려야 그 돈 회수. 누가 이런 상황에서 사나? 더 중요한 건 과거. 미국 국채 대부분 미국인 소유. 자기 돈 찍어 자기 빌렸음. 네, 과거 65% 미국 국채, 미국인 구매. 35%만 다른 나라. 하지만 지금 비율 21%로 감소. 심지어 일본 과거 가장 많이 산 나라 구매 중단. 중국, 영국도 더 이상 안 삼. 연준 금리 인하해도. 국채 이자율 안 내려 오히려 오름. 현재 미국 국채 5% 이자율 제공. 매우 높은 수익률. 과거 다른 나라 투자자들 국채 사려고 경쟁. 하지만 지금 높은 이자율에도 국채 판매 어렵, 판매 안 될 뿐 아니라 많은 국가 계속 국채 팔아치움, 결과 연준과 미국 자본가들 자기 국채 다시 사야. 그래서 많은 사람 결론. 자, 연준 대차대조표 확장, 돈 더 찍고 대량 국채 매수. 이게 국채 가치 다시 올림. 이게 맞나? 맞아요. 자, 연준 대차대조표 확장하고 돈 찍을 것. 내 예측과 맞음. 미국 정부 지출 돈 없으니까. 하지만 국채 정말 강하게 회복하나? 그건 다른 문제. 이제 말했듯 현재 전 세계 국채 팔아치움, 연준이 국채 이자율리에서 3%로 낮추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팔려 하면 무슨 일? 국채 더 판매 어렵고 다른 나라 더 많이 팔아치움. 네, 그때 연준 더 많은 돈으로 국채 사야. 이게 내가 2025년부터 초인플레이션 시대 시작이라 보는 이유. 연준 돈 인쇄 속도 점점 빨라짐. 과거 10년에 한 번, 5년, 3년, 이제 2년, 심지어 6개월에 한 번. 국채 점점 판매 어려움. 연준 계속. 국채 사야 단기 회복. 연준 대량 돈 주입으로 사니까. 하지만 국채 곰시장 벗어나 황소시장 복귀? 그건 나 설득 어렵. 상황 바꾸는 유일한 방법. 도널드 트럼프 재선되고 선언대로. 글로벌 무역 전쟁 일으킴. 글로벌 경제 더 혼란. 글로벌 경제 약화. 세계 투자 손실시. 사람들 다시 국채 살지도. 트럼프 할 거라 믿음? 하지만 성공 확신하나? 현재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미국 돈 인쇄 속도 빨라지고 달러 가치 하락 시대 진입. 결과는 2020년 팬데믹 전 KFC 한 끼 10달러. 연준 무제한 돈 인쇄 후
같은 KFC 한 끼 20달러. 즉, 이 연준이 우리 주머니 돈 직접 뺏음. 이제 우리가 힘들게 저축한 돈으로 미국 빚 갚음. 그래서 나에겐, 네, 최고 리스크 방어 자산은 결코 국채 아님. 내 말 안 믿어도. 최근 다른 나라 투자 뭘 보는지 보세요. 답은 하나, 금. 왜? 연준이 금 못 찍으니까 25년 전 이론스 금 채굴에 1톤 돌 제거, 이제 7톤 돌 제거. 금채굴 비용 7바의 오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세뇌당함. 예, 워런 버핏. 금은 투자 가치 없다고. 이유는 내 이전 영상 보세요. 미국 교과서도 금은 전쟁이나 종말 때만 가치. 그때 이해 못했음. 전쟁 시 금 가치 올라봤자 음식 바꾸면 뭐 하나 더 빨리 죽나? 진실은 전쟁 시 진짜 가치 오르는 건 식량. 하지만 금은 2000년 미국 금리 인하 시작 후 9배의 오름. 미국 S&P 500 지수는 30배 오름. 금이 곰시장 자산이라 믿으면 왜 곰시장에서 금이 미국 주식보다 더 올랐나? 달러 미래 가치 오를 거라 믿으면 금 사지 마세요. 그럼 적은 달러로 더 많은 금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처럼 미래 초인플레이션 시대 믿으면 달러 계속 가치 하락, 금이 최고 리스크 방어 자산, 미래엔 더 많은 달러로 더 적은 금, 내겐 100만 달러 벌면 1분의 5로 물리적 금 바꿈, 장기 리스크 방어 자산, 가끔 금 가격 상승 추세, 예, 작년 초 일부 금 FT 투자, 레버리지로 선물 투자, 단기 이익 추세 따라 다른 기회 없을 때 우리는 금이 드문 자산 중 하나. 우리가 배운 돌파 성장 패턴 보임. 현재 금 매수 리스크 약 2%. 하지만 금 가격 오르면 상한선 없이 돌파 가능. 이게 리스크 대비 수익률. 누군가는 더 편히 자려 살고 누군가는 깨어나려 산다. 현재 상황 평온해 보이지만 폭풍 전 항상 그래요. 실제 미국 주식 2차 조정 단계 진입. 오늘 밤 트럼프 재등장. 상황 더 혼란스러울 전망.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혼란 시기가 더 많은 돈 벌 때 자산 급락 시 돈은 다른 자산으로 이동. 위험은 항상 기회 동반. 우리가 투자자 기업인으로 보는 모든 위기 하나씩 공유할게요. 다음에 무슨 일 일어날지 예측. 시간 제한 여기서 마무리. 자, 부자 되는 법. 기업인, 투자자, 재정 자유 무료 정보 공유. 놓치지 마세요. 채널 구독, 알림 켜고 영상 공유. 이 영상 좋아요 누른 모든 분들 조기 재정 자유 빕니다. 오늘 말한 것 중 한두 문장이라도 유용해서 삶 개선되면 나에겐 만족입니다.